이런 거 얘기해도 되는 거죠? 절세 돈 벌기 힘들어서. 네, 안녕하세요. 절세TV 대표 세무사 윤나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전화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요. 절세TV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PPL이 나오면서 저를 아시던 분이 또 의외로 연락도 많이 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큰 회사들에서 협찬을 많이 하는데 세무사 개인이 이런 데를 협찬을 하니까 반응들이 다 세무사가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이런 데 협찬을 하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되게 재밌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뭐 지인분들이 저를 알고 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꽤 많고, 깜짝 놀랐다는 분들도 너무 많고, 한 분은 제가 세무공무원들이랑 이제 통화할 일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사관 분 한 분께서 윤나겸 세무사님이시냐고, 자기 남편이 드라마를 보다가 여기 이제 절세TV 윤나겸 세무사가 나오니 이 세무사는 뭐냐며 눈여겨봤는데 이제 신고서가 들어오는데 제 이름이 있어가지고 너무 반갑다며, 조사관님은 저희한테 이제 세금을 추징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조금 유연한 관계로 이제 안면을 틀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소소한 뭐 수혜라면 수혜인 것 같습니다. 절세TV는 2015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이제 방송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유튜브라는 거라든지 세무사들이 뭐 세금에 대해서 방송을 한다든지 지식을 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게 거의 없던 시절이라 가지고, 그걸 하게 됐던 이유는 되게 많은 상담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너무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시고, 또 이제 세무사를 찾는 게 지금은 정책들이 워낙에 많이 바뀌니까 뭔가 팔거나 사거나 하기 전에 세무사를 만나야 된다, 이런 인식들이 지금은 많이 생겼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게 없었어요. 다 팔고 나거나 뭐 다 상속이나 증여를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세무사를 찾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수습하는 차원에서 해주다 보니까, 이걸 미리 상담했었으면, 정보를 조금 더 알았으면 이분들이 이렇게 세금 폭탄을 안 맞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방송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절세TV의 시초였고요. 처음에는 개인 세무사였었고요. 세무사무실을 운영을 하면서 정보를 이렇게 하다 보니 이후에 이제 강의라든지 방송 출연이라든지 이런 요청들이 조금 더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장된 모델이었고요. 절세TV는 원래 저 혼자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 아니고 세무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어요. 세무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던 게 취지였어요. 왜냐면 이제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브랜딩을 한다거나 그런 적이 많았지만, 세무사나 회계사나 또 전문직들이 지식이라든지 기술만 가지고 있다고 요즘은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그래서 나부터 먼저 한번 해보고, 내가 되면 이제 뒤에서 많은 분들이 또 해보겠다고 하실 거잖아요. 그런 용도에서 절세TV는 만들었고, 전문직들의 여기는 플랫폼이었고, 절세TV 자체는 저 말고 다른 세무사들도 여기에 영상을 올리고 많은 분들이 지식을 얻어가는 그런 창구로 사용을 하려고 만든 거였고요. 사실 처음에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무는 특성상 작가님들이 이걸 써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저희가 기본 구상을 하고 나서 살짝 다듬는 수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사들 손을 거쳐야 되는데, 저희는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꽤 많으세요.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거의 3,000명 이상이 문의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용을 뽑아서 책에도 싣고, 또 그 내용들을 또 집약을 해가지고 유튜브라든지 블로그에 또 글도 올리고, 그러니까 여러 명 부분에서 발생했던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질문하는 걸 듣고 또 공부도 하게 되고, 또 다른 분들이 오시면 그거에 대해서 또 답변도 해드리고, 이게 선순환을 하다 보니까 콘텐츠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동일한 세법을 해석하는 거기는 하지만 사실관계에 따라 이 해석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답변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또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또 다르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담을 하면서 컨텐츠는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요. 생방송을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연도 보내고 뭐 SOS 절세 해결도 보내고 각색도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세금에 대한 이슈가 워낙들 핫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칼럼 요청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런 건에 대해서 조회수도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악플도 많이 달려요. 그러니까 있으신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없으신 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세무사를 상대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서 또 이슈가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게 약간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이런 칼럼을 쓰는 건 여기서 있지만 이제 그 전에 지속적으로 했던 부분에서 네이버 메인에는 여러 번 올라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보면은 기자님들은 칼럼이라든지 기사 쓸 걸 찾고 일반인들이 또 그걸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다 수요와 공급이 잘 맞아서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돈 벌기 힘들어서. 맞아요. 사실 돈 벌기도 쉽지 않은데 또 이럴 때가 또 위기가 기회라서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세요. 예컨대 하나씩 예를 들어 드리자면 다주택자를 정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정책 자체도 뭐 25번 정도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바뀔 정도면 이 정권 내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세법 자체는 소급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시행이 되면은 앞으로 1년 뒤에 2년 뒤에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데 요즘 정책 같은 경우는 발표하고 다음 날부터 바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납세자들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절세를 고민을 하는 게 대출도 안 되고 세금도 조금 더 많이 중과시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세후 수익률에 대해서 본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손해인 경우들이 많아서 세금을 모르고서는 재테크를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왔다 보니까 절세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의는 일단 굉장히 그 정도로 많았었고요. 실제 저희가 상담한 건은 그렇게 많이는 못했고요. 그래도 이제 일단은 들어온 거에 의해서 그래도 몇백 명 이상은 저희 쪽에서는 실제 상담까지 이루어졌는데, 과거에는 제가 예전 같은 경우 정책이 이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을 때는 뭐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줄을 이루긴 했었어요. 근데 의외로 요즘은 보니까 젊은 분들도 꽤 많이 상담을 오세요.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월급만 받아서는 자산을 형성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인식이들 많아져서 그런가 조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신다거나 재테크를 하신다거나 절세를 좀 미리 공부를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10년 전보다는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시거나 세금에 관심 있는 연령층도 갈수록 조금 이제 낮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주단태, 천서진, 오윤희 이 세 명은 너무나 상황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 세 분들은 항상 저희한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의 유형이긴 해요. 사실상 그 가장 전형적인 천서진의 유형은 금수저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 혹시 드라마를 보셨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돈 많다라는 얘기들이 중간중간 나와요. 그 말은 미리 징여를 받았다는 말이 되잖아요. 천서진이라는 캐릭터는 금수저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상 저희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징여에 대한 설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즘 뉴스에도 뭐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뭐 부동산이 뭐 꽤 많았네, 뭐 임대인이네,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사실 그게 어차피 물려줄 거라면 긴 시간에 걸쳐서 어렸을 때부터 차차 주는 게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게 가장 현명한 절세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천서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이사장님이 이제 딸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고, 이제 드라마 상에서는 나오진 않았지만 천서진이 아무래도 그 딸 하나 있잖아요. 그 은별이한테 또 주는 그런 과정을 승계하는 모습이라든지 절세하는 플랜을 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천서진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뭐 재테크라든지 자산 증식이라든지 뭐 가업 승계라든지 요구를 할 때 가장 많이 문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상 가장 많이 문의는 있지만 비율 자체가 좀 많이 금수저다 보니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네네. 오윤희 같은 경우도 사실상 꽤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하셨던 분인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셨던 분들이면은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딸 친구를 이제 본인도 모르게 살해를 하게 됐었잖아요. 근데 그 집에 본인이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집을 낙찰받아가지고 경매로 들어가서 그 집에서 사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집은 결국 재개발이 돼가지고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팔고 그 사람은 펜트하우스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죠.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재개발의 투자 방법이에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거나 그러면 지금은 특히나 그 지역에 입주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입주권이 주어지는 것처럼 당첨을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그 동네 들어가서 거주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일반적인 재테크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펜트하우스를 얻게 되고 펜트하우스에서 자금을 굴려서 그 다음 거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나가는 구조셨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사실상 단일화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내가 뭐 선택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주선태가 하는 방법은 전형적인 개발업자가 하는 방법이에요. 사실상 시세 차익이라든지 뭐 수익률이라든지 이거는 나쁜 방식으로 지금 극구에서는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투자 대비 수익을 얻는 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한다면 이렇게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고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하고요. 이런 거를 보통은 시행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이쪽 세금에서 특화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보면은 오윤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라고 한다면, 그 주단태 같은 경우는 사실 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행 관련된 부분, 뭐 분양, 건축, 이쪽은 한번 손대본 사람은 수익률이 꽤 짭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세 분 같은 경우는 정말 다른 것 같지만은, 사실 이게 오윤희 같이 시작을 하고 조금 눈을 뜨게 되면 그 다음 주단태처럼 시행이라든지 건축 쪽 세무로 들어가죠. 그러고 나면 자산이 형성되고 결국은 천서진처럼 되는 거죠. 하지만 이분들도 전화로 무작정 걸죠. 네, 전화로 무작정 하기에는 사실상 상담이 힘들고요. 실제 시간을 조금 들여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게 맞아요.